LG전자, 월풀 제치고 사상 첫 글로벌 1등 보인다. 삼성전자, 미국 생활가전 시장 1위 굳히기.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사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가전 사업이 어떤지 한눈에 보여주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물론 가전에는 생활가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CE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CE 부문 안에 생활가전과 TV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죠. LG전자는 HA 부문과 HE 부분, 그러니까 생활가전 부문과 이 TV 부문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른 가전업체들과 LG전자의 가전사업을 비교할 때는 재무적으로 이 HA와 HE 부분을 합쳐서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TV 사업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0년 4분기 TV 사업 매출은 2019년 4분기보다 각각 5%, 7.9%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수혜를 좀 봤죠. 과연 이 축포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계속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섭게 이 둘을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가전업체들은 중저가, 일반 가전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 기반을 쌓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전 사업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대까지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특히 LED 패널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의 맹공에 사실 대부분 밀려났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OLED 이쪽에서 많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요새는 또 중국 업체들이 OLED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면 한 4, 5년 내에 이 우리나라 OLED 시장도 중국에 추월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전사업이 아까 기사 제목들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인 건 맞지만,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과 어느 정도 겹쳐 보이면서 좀 불안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전제품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의 소위 가전 걸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중국의 대표 가전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얼 스마트홈, 줄여서 이제 하이얼의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얼은 아직 2020년 총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하이얼은 2020년 3분기까지 원화로 누적 매출 26조 5,126억 원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은 34조 5,600억 원, LG전자의 매출은 25조 6,2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이얼의 매출은 얘네가 위안화로 밝힌 걸 이제 원화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2020년 4분기 매출을 아직 하이얼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딱 맞는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것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얼 매출이 약 8조 원 정도 더 낮고 LG전자랑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에는 격차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많이 났단 말이에요. 각 기업들의 IR 자료를 보면은 하이얼과 삼성전자의 차이가 17조 원 가까이 나요. 그리고 LG전자보다도 7조 원 정도가 낮았어요. 근데 이 격차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확 줄어들었다는 게 눈에 똑똑히 보이죠. 그 다음에 연 매출이 완전히 공개된 2019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하이얼은 원화로 34조 5,200억 원을 냈어요. 그리고 2019년 삼성전자의 CE 부문은 44조 7천억 원, LG전자의 HA 부문과 HE 부문을 합친 매출은 37조 원이에요. 격차가 삼성전자와는 10조 원, LG전자와는 3조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매출 증가율을 보면 이게 더 확 와닿습니다. 삼성전자의 직전 연도랑 비교한 2019년, 2018년 연간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예요. 가전 부문만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LG전자는 1.5%, 5.6%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하이얼의 매출 성장률은 무려 12.7%, 그리고 9.1%입니다. 하이얼뿐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가전기업인 메이디라고 있거든요. 메이디 역시 같은 기간에 6.7%, 8.2%의 증가율을 보였죠. 중국의 가전 걸기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수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매출 비중을 봐야 돼요. 아까 이 하이얼이 2019년에 약 9.1%의 성장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9.1%의 성장이 다 외국 매출에서 나왔어요. 중국 내수 매출은 이때 오히려 2018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매출은 528억 위안에서 579억 위안으로 약 9.6% 상승했고, 그리고 유럽 매출은
41억 위안에서 152억 위안으로 267% 늘었어요. 얘네가 엄청 성장시킨 북미와 유럽 가전시장은 정말 가전시장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생활가전, 통신가전, 그리고 뭐 음향, 영상가전 다 합친 전체 가전시장을 기준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이 세계 가전시장의 약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2020년 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얼이 2020년 3분기 IR 자료에서 정확히 매출이 어디가 얼만큼 늘었다 이렇게는 공개를 안 했지만 해외 영업이익이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무려 58%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얘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독점 브랜드로 세계 가전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얼은 이 외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표적 생활가전이죠. 냉장고 시장이 이제 중국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냉장고 시장 자체가 1918년에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시대 그리고 일본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중국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 심지어 한국 시대는 넣지도 않았어요. 기분 나쁘게.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금 현재 세계 가전시장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2010년대 중반, 한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월풀 그리고 독일의 보쉬 지멘스 등에 밀렸는데 이제는 세계 가전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한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아까 말했듯이 TV 산업 그리고 생활가전 산업 이렇게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모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굉장히 치열하게 프리미엄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요. TV 쪽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QLED TV 그리고 LG전자의 OLED TV를 들 수 있겠죠. 생활가전 쪽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죠. 비스코프 시리즈.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 진짜 열풍이었잖아요. 호텔만 가도 요새 좀 좋은 호텔은 다 있는 LG 스타일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딱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유럽 업체들이 꽉 쥐고 있던 빌트인 가구 시장 여기에도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0년 IR 자료를 보면 대놓고 계속 프리미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2020년 연차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CE 부문의 2020년 실적 및 향후 전망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전부 해서 6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6문장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만 5번이 나와요.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 역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업체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 일반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반은 중국 내수에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생활가전 시장에서는 레인지 후드, 에어컨 등 전통 가전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건조기, 미용기기 등 신흥 가전제품과 1만 위안 이상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아무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삼성전자, LG전자와 워낙 큰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업체는 백기기와 인수합병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백기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죠. CES를 보면 딱 보여요. 되게 재밌게 보여요. 2019년 CES에서 삼성전자가 그때 처음으로 이 돌아가는 TV, 세로로 서는 TV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바로 중국의 하이센스, TCL, 스카이웍스, 창원 같은 중국의 비디오 가전 업체들에서 1년 만에 바로 똑같이 세로 TV를 내놨어요. 물론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더 혁신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세로 TV는 그 1년 동안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얘네가 지금 처음 그 TV가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백기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물론 이 CES가 열렸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이 CES가 온라인으로 이번엔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대거 불참해서 과연 이번에는 얘네가 어떻게 백기기를 했나 이런 건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지금도 열심히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런 좋은 제품들을 열심히 베끼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사실 자명하죠. 문제는 이게 베끼기라고 막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가전 시장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기술적 성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베끼는 거는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도 이제 서로 경쟁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게 나왔다 이러면 비슷한 제품들을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이 LG전자의 LG 스타일러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삼성전자의 삼성제트와 LG전자의 코드제로 같은 제품들이죠. 중국 업체들의 인수합병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업체들의 자본의 힘,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하이얼은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자제품 업체인 GE의 가전제품 부문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으로 유명한 이 이탈리아의 캔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아까 하이얼의 글로벌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것도 바로 이 인수합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한쪽에서는 이 중국 업체들의 이 인수합병 전략을 놓고 인해전술이 아니라 전해전술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돈으로 쏟아붓는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의 이런 인수합병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이미지와 그리고 기술이죠. 뭐 기술은 흡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브랜드 이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아직까지 중국 가전제품 하면 좀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좋은 이런 약간 중저가형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미국에서 하이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GE의 제품을 팔고 유럽에서 캔디의 제품을 팔고 하는 식으로 하이얼이 그 뒤에 숨는 방식으로 프리미엄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가전 굴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견고한 아성처럼 보였던 일본의 가전제품 사업. 이거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그 일이죠.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이런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가전제품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가성비를 통해서 신흥국 위주로 조금씩 가성비 가전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프리미엄 시장까지 우리가 나아가면서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렇게 프리미엄 가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동안 세계 어디에서도 일본 가전제품 업체들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그 엄청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일반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넘보고 있는 현재 상황과 되게 겹쳐 보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런 일본 가전제품 업체들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금처럼만 잘한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때 일본 업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혁신의 유무입니다. 몰락 당시 일본 가전업체들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적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라고 말하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뭐냐면 잘못된 장인정신 같은 거예요. 이미 시대는 변하고 트렌드는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추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는 그걸 살 거야, 이런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혁신이 없이. 일본 경제를 지금도 갈라파고스 경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들은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업체들이 잘 만들면 잘 팔린다 이런 환상에 젖어 있을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팔리는 것을 만든다 이런 모토 아래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혁신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가전과 TV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제품들이죠. 이름부터 생활가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또 요새 이제 소비의 트렌드라고 불리는 가심비, 나심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전업체들은 이런 가심비와 나심비 같은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혁신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끊임없이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서 성공한 LG의 스타일러나 내 주방을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잘 잡아내서 성공한 삼성전자의 비스코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중국 업체들의 맹공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들을 계속 베끼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술력을 높여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이 혁신을 계속 지켜나가는 한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베껴봤자 결국 그들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아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계 가전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시대 그리고 일본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중국의 시대가 아닌 한국 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